나와서 제일 처음으로 해보신 일은 뭐예요? 아시는 분이 소개해줘가지고 동대문에 있는 그 사우나에서 일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옷 주고 돈 받고 이런 거 했었는데 반밀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애들이 다 입국했거든요. 애들이 나중에 데려왔네요. 네, 데려왔죠. 제가 4월에 오고 애들이 11월에 왔어요. 그래서 데려왔는데 그 애들을 낮에 케어하고 저녁에 그거를 하자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그 노동부에 가니까 취업 담당 보호관이라고 있거든요. 갔더니 탈북자라도 괜찮은 직장이 하나 있긴 한데 거기 급여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월급이 싼 것만큼 근무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이냐 하니까 아침에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 와서 애들 하원도 시키고 다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갔는데 인생 직장이었어요. 진짜로. 왜? 그 종친회라는 곳인데요. 종친회라고 하면 좀 낯설 수 있는데 예안이시 종친회라고 2개 건물을 임대하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회계 관리를 하는 거예요. 다 그 이사님, 회장님이 70살 되신 분들이에요. 60살, 70살 이렇게 되신 분들이니까 너무 이뻐하죠. 주양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은 엄청 잘 됐을 거야. 항상 이런 좋은 말씀. 네, 그런 일만 해주셨고 제가 얘기하는 게 그분들하고 비슷해요. 왜냐면 잘할 때 그 가난했던 게 딱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대 차이는 엄청나게 있는데. 네, 그래서 팬티 기호 입은 얘기 막 하시면 나도 그랬어. 그리고 막 뭐 벤또에다가 막 뭐 고추장 옆에 발라가지고 누룽지 붙어가지고 그거 굽느라고 다 나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 잘 통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95만 원에 들어갔는데 3년을 일했는데 5만 원씩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115만 원 정도 됐을 때 10만 원인가 이렇게 됐을 때 대학 가겠다고 그랬죠. 왜냐면 이렇게 평생을 5만 원씩 올려받아서 제가 170만 원 받으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나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대학교 가고 싶다고. 왜냐면은 그 격리직을 쓰는 거 보니까 대졸자인 경우에는 훨씬 높이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학을 가겠다고 해서 간 거죠. 그런데 대학도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3년 만에 합격을 했거든요. 어느 대학에? 한국 외대 나왔어요. 외대 갔었고 그 외대에 가서 2학년 때 결혼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많은 분들한테 해드렸었던 부분이긴 한데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저 같은 고민을 많이 하시는 탈북민 여성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가정을 유지하느냐,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되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었을 텐데 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단호하게 중국 다 왔었거든요. 아이도 데려오고 남편도 데려왔는데 이혼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너무 아팠어요. 이혼이 그래서 한 번 죽었다 깨야지 하는 거라고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30살에 이혼을 하고 그리고 32살에 지금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학 다니면서 아이 2을 더 출산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 3에 딸 하나거든요. 어떡하니. 네. 진짜 대단해요. 네. 그럼 대학 공부하면서 또 출산을 하면서 네. 만삭으로 학교 다니고 그랬어요. 육아 같이 하면서. 네네네. 그래서 그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졸업을 딱 하니까 내가 아이 키웠으면 아이만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학 졸업증까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막 너무 자신감이 딱 생기면서 대학원에 가야겠다. 그래서 또 대학원을 간 거예요. 욕심이 많아요. 네, 근데 도전적인 정신이 정말 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뭔가 2가지를 했으면 더 많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네, 같은 시간에. 근데 진짜 시간은 흘러가거든요. 계속해서 그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대학을 갔죠. 근데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그 국정전문대학원을 나왔는데 한 학기 등록금이 60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4학기면은 2,400만 원이 등록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남편이 응원해줘가지고 갔었고 또 고맙게도 학교에서 1년 동안은 전액장학으로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1년은 받고 나머지 1년은 제 돈을 내면서 대학 졸업했죠. 참 멋있어요, 인생이. 왜냐하면은 아오지라는. 나는 대표님이 더 멋있으세요. 아니에요. 여기 와보니까 뭐 어마어마한데요. 아니에요. 실버 버튼 받은 것도 축하하고요. 아이고, 고마워요. 네. 네.
진짜 아우지 하면은 북한에서 사람 못 살 고장에서 그렇죠. 예. 네, 그냥 평범한 노동자의 광부죠. 네. 네, 담부죠. 네, 광부. 광부의 딸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정말 멋진 대학을 졸업하고 감사합니다. 석사 학위 받고 네. 정말 다 이룬 것 같아요. 어떠세요, 본인은? 네. 외대 나오고 성균관대 나오면 음. 저는 모든 게 끝날 음.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오고 보니까 별거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서 일도 했었잖아요. 아, 맞아. 그 얘기 잠깐 해주세요. 네. 제가 나우라는 북한 인권 단체가 있었어요. 음. 근데 그 인권 단체에 나가기 시작한 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언니의 아들을 북한에서 데려오겠다고 해서 브로커를 소개해 줬는데 오던 길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청도에서 아이고. 북송돼서 죽었어요. 어머, 어떡하네. 그러니까 저는 그 언니한테 평생에 씻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북송돼가지고 잘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걸렸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시위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나와서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한다 이렇게 막 시위를 하던 도중에 지성호 대표님을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아, 내가 살고 있는 시간에 5분이라도 떼어서 북한에 있는 나처럼 고생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일을 하고 토요일에는 강남역 앞에 가서 탈북민들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피켓 들고 시위하고 이런 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최소한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나 혼자 여기서 잘 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2012년부터 쭉 꾸준히 계속해왔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지성호 의원님 보기에 괜찮았다고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이 되시면서 그 보좌진을 꾸리는데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난 너무 좋았죠. 세상에 대한민국 최정점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바지에서. 네, 그래서 인턴으로 처음에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인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보다 젊고 멋있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나 안 돼도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면접 보러 간 거예요. 국회. 근데 그 딱 으리으리한 그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아 돼야 되겠다. 무조건. 딱 가서 그랬죠. 뭐든지 시켜주면 다 하겠습니다. 막 그리고 저 진짜 여기서 뼈를 묻겠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면접 볼 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인턴이 된 거예요. 아. 근데 인턴이 돼서 탈북민에 대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국회에서 탈북민을 아는 사람이 누구겠냐고요. 제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뭐 네. 살아왔던 거 이런 거 다 아니까. 그래서 일도 좀 꽤 잘했었고요. 그래서 반년 만에 7급으로 딱 승진한 거예요. 빨리 승진을 그렇죠. 했죠. 네, 그리고 그만한 또 성과도 냈었고.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음. 거기는 매일매일 경쟁하는 곳이거든요. 치열하구나. 진짜 치열해요. 그래서 정말 나는 도전 정신이 있고 치열한 걸 좋아해 하면은 저는 그 일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이도 지금 5살, 7살이지 거기다가 제 몸도 이제 40살을 데우는 데다가 가정일, 집일 뭐 다 하면서 대학원도 다니면서 일을 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몇 가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그 한 번에 그렇게 다 몰렸어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여기 일도 제대로 못하고 저기 일도 막 제대로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걸 다 이루는데 어떠냐가. 모든 걸 이룬다는 건 없어요. 세상에. 그리고 어떤 것도 최고는 없는 거고요. 지금 하시는 그런 일들이 행복하고 좋으면은 그게 최고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대표님 보시니까 와서 보니까 뭐 직원분도 있으시고 그런 거 보니까 예전에는 학력이나 이런 걸로 좀 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뭘 하든지 뭐든지 도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식당 해볼까? 아니면 뭐 요즘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인스타그램에 그런 것도 해볼까? 왜냐면은 통일됐을 때 누군가 탈북민 인플루언서는 있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내 삶이 변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최고가 된 거예요. 네, 그냥. 그리고 그 즐겁고 네. 그러면은 그 뜻이에요. 그렇죠. 국회에서 그렇게 잘 나가고 비서관님이라고 불러줘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은 별로. 그럼요. 그러면은 일단은 아오지 탄강이라는 북한에서 고향이 아오지 탄강이었잖아요. 정말 네네. 사람 못 살 곳. 그곳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에까지 와서 국회까지 들어갔어요. 네네. 정말 첫날 밤에는 못 잤을 것 같아.
사실 국회에 들어갔을 때는 구름 위를 나는 기분이었어요. 왜냐면은 제 꿈이 사실은 대학원에 간 이유도 통일부에 들어가기 위해서였어요. 통일부에 사무관이나 뭐 주무관을 뽑는데 뽑는 조건이 석사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학사는 아예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사를 지원해서 갔는데 어쩌다 보니 국회로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사람 만나도 너무 신나. 딱 1년이더라고요. 1년 반 정도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여기에 정말 있을 자리인가? 그리고 부족한 것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족할 때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 자리를 부족함에도 계속 지키는 것도 좋은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거는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미련 없이 떠나야겠다. 그러면 살면서 제일 행복한 순간 하면은 언제라고 생각되세요? 엄마다 보니까 자식 넷 낳을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러고 나서 진짜 제 인생이 없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굴곡진 모든 인생에 얘네가 없었으면 내가 포기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넷을 이렇게 앉혀놓고 보잖아요. 진짜 배부른 것 같아요. 보고만 있어도 배부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대한민국에 오셔서 그 할아버지 고향이 서울 종로라고 네, 하셨잖아요. 종로 인사동이래요. 네. 가보셨죠? 네, 당연히 가봤죠. 인사동 거리 가면은 그 골동품을 쫙 파는 거리가 있거든요. 네. 거기 어느쯤에 우리 할아버지 집이 있었을까 아니면은 다른 어느 쪽에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한국에 오자마자 국정원에 도착해서 얘기했어요. 할아버지가 남한 사람이다. 고향 찾겠다. 그랬더니 하나원 나가면 얘기하래요. 그래서 하나원 나와서 얘기했더니 경찰서 가서 얘기를 경찰서 가서 얘기했더니 호적등본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호적등본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죠. 포기했고 그리고 그 이산가족 통합문화센터라고 통합센터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사연을 남기면 찾아준대요. 그래서 사연을 남겼는데 연락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요. 만약에 할아버지 가족을 찾는데도 그 가족이 나를 만나고 싶지 않아 하면은 안 알려준대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 듣는데 뭔가 다시 또 버림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전달해주고 싶어서 한 건데 그분들이 안 만나고 싶다면 나는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할아버지 형제들 있어요. 예, 형제가 남동생이 국군 장교였대요. 그래서 아마 아오지에 보내진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좀 감시 대상 중에도 좀 특별하셨던 것 같고. 동생분이 대한민국에서 국군 장교였으니까. 네, 국군 장교였어요. 그리고 여동생은 미국에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집이 못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있어요. 할아버지 소식이라도 전해주고 싶다. 할아버지한테는 제가 탈북한 이후에 몇 년 후에 돌아가셨다고 하셨거든요. 할아버지가 좀 오래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는 70살 넘으면 오래 산 거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한 80세 가까이 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도 선수였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 체격도 좋으셨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일본어도 했고 영어도 했고 뭐 공부도 좀 하신 것 같고 그런 분이셨는데 그 가족이 혹시 있게 된다면은 전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네. 할아버지 조남이라도 할아버지 조남은 김경찬이고요. 1924년생이고요. 북한에서 아오지에서 돌아가셨고 남동생이 한 명 있었고요. 이름은 김문찬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동생 2명이 있었는데 여동생 1명은 뉴욕에 사신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전쟁 당시에 집을 떠날 때 할머니가 엄청 큰 대수술을 하셨다고 해요. 그랬던 기억이 있고 외가가 강원도에 있었던 분이셔가지고 혹시 그런 분을 아시거나 그런 분은 이게 유미카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 그 할아버지 소식을 가족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많이 그리워하셨고 차례제는 매번 하셨는데 90년도 후반때 돼가지고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안 하셨거든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진짜 우리 민족의 아픔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렇게 이산 가족이 있고 서로 만나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도 큰 아픔인 것 같고. 저 또 엄마랑 헤어져 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린 또
이산 가족이 2세예요. 저희는 또 네. 네, 1세대는 또 실향민들이었고 네. 우리는 또 2세대로 지금 같이 아픔을 겪고 있는데 언젠가는 꼭 통일돼서 이렇게 헤어진 가족들을 꼭 만날 날이 있으리라고 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먼 길까지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아, 정말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무슨 말씀이세요? 네. 그리고 정말 대표님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아니에요. 정말 멋진 인생을 사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같은 탈북민으로서 정말 네.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유미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네, 저도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